자, 바다가 저기 로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레바논에 위치한 고대 로마의 유적지라고 합니다. 바알베크 유적지에서 네. 아주 아름다운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아하. 그 아름다운 예술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거대한 돌기둥이 보이시죠? 웅장한 신전 건물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 마치 고대 로마 시대로 돌아간 듯한 몽환적인 기분마저 드는데요. 이곳은 바로 제정 로마 시대의 최대 건축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레바논 바알베크 유적지라고 합니다. 1956년부터 이곳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중동에서 가장 유서 깊은 예술 축제인 바알베크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이번 공연은 레바논의 경제 붕괴 상황 가운데서 2년 만에 열린 것이라고 합니다. 축제에 참가한 많은 예술가들은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기쁨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고 하네요. 저곳이 로마 유적지인데 레바논 땅이네요. 그만큼 과거 로마 제국의 이 영향력, 파워가 엄청났다는 거잖아요. 저 레바논 땅까지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 음악인들에게는 뭔가 남다른 의미가 있는 음악제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يها ليلة أو حفلة، أنا بسميها فعل تحدي وفعل إيمان بهذا البلد وفعل إيمان بصورة هذا البلد بالفن بالثقافة بالقوة الناعمة يلي هي تصنع التغيير. وبعد أنا بعدني مآمنة ورح ضل مآمنة لآخر يوم بحياتي إنه هيدا هو التغيير الحقيقي وهذا التغيير الحلو، هيدا اللي بيصنع بلاد وهيدا اللي بيصنع شعوب يعني تحترم الحياة. 다른 나라 얘기긴 합니다만 저런 의미가 담겼다고 하니까 또 새삼 눈길이 가는데, 그런데 이런 의미가 담긴 축제, 이런 음악제가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김보람 변호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레바논의 바알베크 뮤직 페스티벌은 1956년부터 매년 여름에 이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역사가 꽤 됐네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그리고 그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초대형 폭발 사고, 이런 악재가 이어지면서 역사가 끊길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 힘든 시기를 음악으로 위로받고 또 레바논 예술가들의 재능마저 이렇게 빼앗을 수는 없다라는 이런 뜻이 모아지면서 규모를 축소해서 그래도 이 축제 명맥을 이어가자 해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기로 이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랬군요. 역사와 전통은 또 저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이어진다는 게 또 한번 이번 이 레바논의 국제 뮤직 축제에서 우리가 또 여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스위스에서는 이런 아슬아슬한 장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지난 주말 스위스 락스에 모인 사람들이 외줄타기에 나섰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상에서 수미터 떨어진 높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 두 팔을 뻗어 균형 감각을 뽐내는데요. 심지어 이들 줄 위에서 한 바퀴 돌기까지 하면서 고난도 공중 묘기를 선보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외줄타기라는 사람들, 네. 단순히 묘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이라인이라는 스포츠 대회에 출전 중인 선수들인데요. 참가 선수들이 펼치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하면서도 균형을 잡는 아찔한 경기 모습에 수많은 관중들이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냥 손에 땀이 날 것 같은데, 이게 김은미 팀장님, 스포츠 경기랍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라인이라는 경기인데 서커스는 아닌데요. 저기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미국, 브라질, 프랑스 해가지고 31개 선수들이 왔어요. 한국은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저거는 뭐냐면 저이 해발 2,200m의 산에서 벌어진 건데요. 그 알다시피 그 절벽이라든지 고지대에 5cm 정도의 저 슬램 라인이라 해가지고 짧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균형을 잡는다든지 예술성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저기 힘들거든요. 매우. 아하. 보기에도 아찔하지 아찔하죠, 않습니까? 진짜, 네. 그런데 저기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저게 스포츠라고 보기에는 어렵긴 한데 그래도 31명이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저 아마 2회 때는 한국에 있는 선수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기서 균형 감각이라든지 예술성을 뽐냈으면 싶은데 지금 1등은 누가 했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문화재 중에 또 줄타기 있잖아요. 줄타기도 우리 일가견이 있을 텐데 한번 다음 대회는 우리의 또 선전하는 모습도 기대해 볼게요. 자, 각 나라를 도는 김에 이번 미국으로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나라 의류회사 로고 중에 큰 앞바퀴가 달린 자전거에 사람이 타고 있는 모양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거 네네. 바로 그 자전거가 미국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한두 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허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라면 석 대일까요? 네. 사람들의 환호와 응원 속에서 달리는 자전거들, 그런데 어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평소에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가 아닌데요. 와. 바로 이 자전거 1880년대에 유행하던 페니 파딩 자전거입니다. 유난히 큰 앞바퀴에 비해서 앙증맞을 정도로 작은 뒷바퀴가 특징인 이 자전거. 이 자전거로 경주를 하는 대회가 미국에서 열린 겁니다. 이것도 경주예요. 그렇습니다. 클래식한 역사 속의 자전거인 만큼 150년 전 골동품 자전거를 끌고 온 선수부터 마치 1800년대로 돌아간 듯한 의상을 입고 온 선수까지 승부를 떠나서 참가자 관람객 모두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대회가 열렸습니다. 뭐 자전거도 자전거입니다만 이 의상까지 예스럽게 입고 나오니까 정말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참가자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 lifelong cyclist, so anything on bicycles is fun. The primary appeal to this, to me, for this race is just the group of people that it brings together. I can't imagine any other event that brings this group of people together. I'm really happy to be here again and try to do my best in the final. It's a fantastic atmosphere here and it's just a great experience. It's worth the travel from Sweden, definitely. 각 나라에서도 참가하네요.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이 자전거는 왜 앞바퀴가 이따만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자전거의 선조격인데 그 구동 방식의 특성상 앞바퀴가 크고 그래야만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바퀴가 크게는 한 지름 2m 정도. 그래요? 굉장히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올라가면 버거울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앞바퀴는 굉장히 크고 뒷바퀴는 작은 아하. 저런 형태의 자전거가 있다가 1880년대부터 소위 안전자전거라고 하는 비교적 현대식 자전거가 나오면서 그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자전거의 이름을 페니 파딩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하는데요. 영국 동전에 펜이라고 이제 큰 동전이 있었고 네네. 파딩이라고 작은 동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허. 큰 동전, 작은 동전 뭐 이렇게 좀 형상화를 시키면서 이름을 페니 파딩 자전거라고 불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891년에 이런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을 했고 네. 이후에 현대식 자전거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것은 이제 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네. 좀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각 나라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역사와 전통 가진 축제를 그래도 보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또 역력한 게 느껴져서 좀 기쁜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식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낙하산은 사람만 타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탑니다. 김보람 변호사님. 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이 있는데 아하. 벨기에에서는 맑은 하늘에 비행기 벼락을 맞을 뻔한 어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황당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호. 네, 파란 하늘에 빨간 뭔가가 보이는데요. 네. 바로 낙하산이네요. 어허. 낙하산에 매달려서 두둥실 내려오고 있는 저것 사람일까요? 네, 봐도 경비행기입니다. 비행기죠. 네. 그러고는 인적 없는 도로에 쾅 하고 부딪힙니다. 네. 아이고. 현지 시각으로 지난주 금요일 벨기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가까스로 비행기 안에서 타고 있던 사람도 무사히 빠져나오고 아이고. 있는 모습을 아이고. 확인할 수 다 있습니다. 내려와서 넘어지시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가벼운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아무런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김우면 팀장님, 진짜 무사히 내려오는 장면을 저희가 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거지, 만약 낙하산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폭발음이 생긴 다음에 낙하산이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뒤에 커다란 낙하산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비행기가 천천히 떨어지겠죠. 네. 그 사람들이 보고 피하기도 했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경비행기가 땅에 추락했는데도 큰 무리가 없었잖아요. 네. 폭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비행사도 안전하게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은 저 낙하산은 일반 낙하산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허. 특별 제작했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그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크게 만드는 거죠. 저런 낙하산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거 지금 경비의 사고가 엊그저께 났는데 저런 낙하산만 있었으면은 그러네요. 인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참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저분이 이제 이 사고는 예고 없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상하지는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대비해서 낙하산 장치를 해놓으신 게 천오신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